사심 가득, 일상에서 직접 사용해보고 싶은 중년들의 지혜를 훔치다. 저도 그 명상에 좀 관심이 좀 있어요. 안 그래도 그 이제 선생님이 또 아까도 처음에 소개하실 때 말씀해 주셨지만은 수요일이랑 금요일 날에 이제 또 명상 선생님을 하시잖아요. 네. 그냥 가볍게 시작하면 명상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명상이라는 이름이 이제 어쨌든 최근에 이제 많이 명상이 이제 알려진 건데 이제 명상인지를 모르고 네.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저는 이제 그 정토회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에서 깨달음의 장이라고 네네. 저도 가게 됐고 그때부터 그때 어쨌든 그 4박 5일인가 했던 그 과정에서 제가 아이들에게 갖고 있는 어떤 집착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조금이라도. 근데 그것과 함께 이제 우리가 연기라고 하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공부를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2010년인가 네.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문득 느껴진 게 내가 계속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근데 그때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더 이상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뭔가 의미 있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계속 힘든 거야.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있어서 이제 그즈음에 이제 여기저기서 뭐 이제 명상 막 얘기들이 이제 들려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한 게 자해 명상이었어요. 발음을 잘해야 돼요. 자해 명상이에요. 자해 명상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근데 계속 뭐 자신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뭐 내가 평화롭길 바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말만 막 짓거리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럼에도 어쨌든 그게 좋다고 하니까 나에게 유익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고 하니까 계속 했지. 연습은 계속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걷다가 문득 하늘을 딱 올려다봤는데 네. 순간 그때 그렇게 계속 그 연습했던 그 문구들이 그냥 갑자기 싹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푹 들어오면서 딱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어떤 경험들을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뭔가 뭐 한다고 해서 바로 무슨 어떤 이렇게 결과가 드러나거나 이러진 않지만 옛날 방에 군불 이렇게 지펴서 온도 방은 계속 군불 지피면 처음에는 방이 바로 뜨뜻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따뜻해지듯이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됐고 그럼 이거 관련한 뭔가를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마침 불교 심리 상담 이런 학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학비도 저렴하고 그래서 이제 거길 가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만났던 선생님들이 명상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고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에 이제 티베트 불교 림포체 스승님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한 몇 년을 그분들에게 가서 공부를 하고 또 그런 단체에 가서 같이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어져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처음에 그리고 이제 누군가를 좀 돕고 싶다 이제 그러한 삶을 좀 꿈꿨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돕는다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은 계속 나를 돕고 있었다라는 걸 이제 좀 알게 됐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했던 일들이 결국은 저는 제 자신을 계속해서 살피고 이해를 해나가는 시간이었구나.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는 시간이었구나라고 이제 알게 됐고 지금도 그걸 계속 알아가는 과정이고. 네. 질문을 바르게 이해했나 갑자기 그런 질문이 떠오르네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이 다 얘기해 주셨어요. 뭐. 제가 몇 개 물어본 게 명상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삶의 변화요. 뭐 명상이 필요한 이유 이거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되게
우리가 자신과 세상을 보는 연습 아마 그런 연습장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한 하나의 연습인 것이지. 근데 요즘은 이제 명상이 목적이 되어버린 경우가 좀 있어서 맞아요. 그건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근데 그 과정들을 또 갖게 되면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도피처는 아니니까 명상이. 그게 그렇죠. 진짜 연습이고 네.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런 기술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기술이에요. 맞아요. 기술이고. 그래서 명상의 이제 목적을 잃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 그렇게 목적을 정의를 하고 간다면 사실은 명상이 나한테 맞지 않아요라는 말도 하기 싫다는 말인 거죠. 그것이 맞지 않다는 거는 난 계속 괴로울래요.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해요. 근데 이제 직접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는 내가 사실 방송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라고는 하는데 그 참 인간이 참 신기합니다. 괴로워하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진짜. 스피노자랑 니체도 질문이 막 그거 비슷한 거거든요. 스피노자도 인간은 왜 이렇게 예속을 좋아하는가, 자유로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속박되고, 니체도 인간은 스스로 계속 고통스러워하는가, 고통스러운데 그거를 그냥 한다, 계속 한다, 거기에 계속 빠져있다. 그게 참 그거에도 약간의 그 어떤 즐거움이 있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을 즐기는 거고 맞아요. 명상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잘했어요라고 하는 분들 계셔요. 가끔씩. 근데 무엇이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웠어요? 물어보면 계속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상상만 있죠. 상상, 공상을 막 하면서 가벼운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금성 배우시면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텍스트가 있으면 이게 뭔지 이유는 뭔지 궁금하네요. 저는 공자였었어요. 공자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일단 저로서는 고리타분한 사람. 맞아요. 그 생각과 동시에 답답해 이런 거였는데 저한테 그 즈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일이 있었어요. 그동안 이제 저도 이제 뭐 명상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 이제 배우기도 하고 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꿈꾸면서도 정작 그 어머니하고 관계는 여전히 어렵고 이렇게 한번 서로 불편한 상황이 딱 생기면요 큰 소리가 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스스로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힘이 들다라는 생각만 계속하고 괴로운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맞서서 딱 얘기를 할 때. 네. 엄마는 도대체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요? 늘 그렇게 뭔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제가 대꾸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는 너는 왜 그렇게 얘기하니 나한테?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내가 또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다시 전략이라고 그러지. 하여튼 뭘 짜고 있는 거야 내가 막 이제 다음에 또 이런 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 사람이 다 똑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점점 막 이렇게 싸움이 이제 말싸움이 이제 그 공자님의 그 논어 강의 그거를 이제 쭉 텍스트를 하고 저희가 암송을 하게 됐는데 그 암송하는 과정에 부모님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와 자세에 대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보는데 그동안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구나. 그냥 뭘 하라는 것에 대해서 왜 그걸 하라고 하지라고 하면서 그냥 내가 싫다는 것, 싫다라는 것을 계속 시킨다고 생각해서 심지어는 미워하면서 근데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는데 내가 미워해야 되나? 라는 또 생각과 이게 계속 겹치면서 그걸 보면서 나의 태도와 자세를 보게 됐고요. 공자님에 대한 그 고리타분함 이런 것들이 그동안 내가 한쪽만을 가지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 한쪽 뭔가 어디선가 들었던 그 무언가의 얘기를 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재단하고 공부할 것이 뭐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를 이번에 좀 이렇게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거기에 결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 대한 효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가 옳지 못한 어떤 일을 권할 때 그것에 대해서 자식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동안 제가 그냥 알고 있었던 내용은 자식은 반드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라는 것만 이제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의무만 계속 강요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고요. 부모와 자식의 어떤 관계가 따로이가 아니고 서로 공경하는 태도, 자세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것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존중해야 함을. 의외로 엄청 뭐라고 할까 진보적이라고 해야 되나 진취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저는. 이미 삶 자체가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나와가지고 계속 천하주의를 하면서 다닌 삶을 사셨으니까 부모님 아마 돌아가셨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삶 자체가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공자님은 왠지 그냥 고루하게 뭐 그냥 앉아서 그냥 서당에 그 서당 선생님처럼 앉아가지고 오늘 사람들 받아서 뭔가 이렇게 막 계속 알려줄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았고 맞아.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하셨고 그때 1학기 때 배웠던 것 중에 저희가 또 단체 암송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각 구절 한 구절씩 이렇게 이제 쭉 같이 외우기로 한 게 있었는데 그때 저는 어진이를 만나면 어진이와 같아질 것을 생각하고 어질지 못한 이를 만나면 그런 자신을 반성하라 이거를 제가 이제 책상 앞에 붙여놨어요. 이번에 연극을 하면서 더 그 글귀가 이렇게 이제 3학기가 돼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돌아가는 세상도 그렇고 자기를 반성하라고 그래서 어질지 못한 일을 만나면 그게 무슨 말일까? 어질지 못한 일을 만나면 그와 같아지지 않을 것을 생각하는 거는 그쵸. 그럴 수 있는데 자신을 반성하라고? 왜? 근데 이번에 이제 같이 이제 연극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3학기를 지나오면서 쭉 보면서 생각하니까 그런 측면이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불쾌하게 하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측면이 어떤 특정한 누구에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을 반성하라고 하셨구나 하고 저는 어쨌든 공자님을 그렇게 만났어요. 재밌다. 뭔가 연결이 되네요. 아까 연극 그거랑도 연결이 약간 연결되는 것 같고 명상이랑도 또 연결되는 것 같고 공자님도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돌아보고 살피는 그 돌이키는 힘을 계속해서 갖게 되는 게 이게 공부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 거 아닐까요? 어진이도 그렇고 어질지 못한 이도 그렇고 사람이 근데 그렇죠. 어진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죠. 어질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고 누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의 그 어떤 장점들 그게 보이는 시선이 있는데 결국은 내가 어질지 못하다는 거는 내가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그 면만 사실은 보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계속. 맞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 엄마와 관계에서 그랬던 거예요. 물론 저분의 어떠한 미흡한 어떤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부각시키거나 또는 그러한 괴로움을 만들어낸 것이 상대방이 아닌 내가 만들어냈다는 생각.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불편해하는 측면이 또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측면이 될 수도 있는데 나는 계속해서 그것만을 강조하고 그것만을 가지고 계속 내가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누가 뭐 어떤 사람이 말이 많은 게 너무 싫다고 하지만 우리가 드라마든 뭐든 보면 막 말하고 있어도 그것을 불편하고 지루해야 하지 않고 그냥 막 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게 딴 데서 누가
상대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고 그 상대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내가 만들어낸 시비 분별로 인해서 내가 괴로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 나라는 것에 갇히지 않으려면 네네. 이게 함께 뭔가 같이 공부하고 그 이야기들을 잘 듣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그것이 두루두루 살피는 게 아닐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흔쾌히 또 나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네. 얘기도 해주시고. 흔쾌히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깊은 심사숙고 끝에 네, 고민을 했기 때문에 예.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요. 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보고 네. 셈바라고 인사를 해주시면 되는데. 셈바? 셈바. 샘샘전부통 바이바이의 줄임말입니다. 아, 그냥 셈바 이러면 돼요? 네. 저희 다 오는 선생님들께 마지막에 이렇게 셈바 이렇게 인사하면서 셈바 이렇게. 마치는 게 저희 그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마무리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하면은 카메라를 보고 셈바라고 이렇게 네.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셈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